수업을 들으면 뭐가 좋냐면 단어랑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단어도 중요하거든. 여기 보면 자코비안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그쵸? 사람 이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 그 다음에 우리 뭐 기구학이니 역기구학이니 이런 얘기들, 그쵸? 이제 오늘은 뭐 토크 속도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어하고 그 다음에 흐름. 기구학이 뭐고, 그리고 뭐 우리가 회전이든 뭐 트랜슬레이션이든 뭐 이런 걸 했고 그걸 이용해 갖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기구학을 해석을 했고 그거의 반대인 역기구학을 해석할 때 회형식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까지 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4장 전까지는 뭐냐면 기구학하고 역기구학이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뭘 한 거냐면 각 관절의 각도를 내가 몇 도 혹은 프리스매틱 조인트면 내가 여기서 몇 센치로 이렇게 늘리거나 좁히거나, 그쵸?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손끝이 요 3차원 공간에서 어디에 있을 거예요? 각도는 얼마로 틀어져 있을 거예요?를 한 게 기구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면 각도잖아요. 길이잖아. 그치? 그거에 따라서 끝점이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치라고. 여기도 각도라고 하는 것도 각 위치죠. 각도의 위치잖아. 그리고 여기 늘어난 길이도 길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치, 길이 뭐 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끝점의 위치와 각도가 딱 정해지는 거야. 역기구학은 그걸 반대일 뿐이에요. 그쵸? 손끝이 여기에 위치에 가 있으려면, 요 각도로 틀어져 있으려면, 이 관절은 몇 도가 돼야 된다는 걸 계산한 거잖아요. 그게 순수하게 기구학, 역기구학이라면,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관절을 몇 라디안 퍼 세크로, 몇 디그리 퍼 세크겠죠, 혹시 그러면. 몇 도의 각도의 속도로, 각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를 각속도 얼마로 움직이고, 여기를 각속도로 얼마로 움직이고, 여기를 각속도로 얼마로 움직이면, 손끝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일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6장은 뭐겠어요? 6장은 여기를 얼마의 토크로, 여기를 얼마의 토크로, 여기를 얼마의 토크로 움직이면 손끝이 얼마의 토크로 얘를 막 휘두를 거냐. 이거예요. 그쵸? 우리 저번에 칠판에다 글씨 쓰는 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그 손을 대는 거는 기구학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기구학, 역기구학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여기다 글씨를 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여기 접촉한 상태까지는 기구학으로 푸는데 내가 눌러야 되잖아요. 글씨를 쓰려면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여기 이 칠판에 누르기 위해서는 몇 뉴턴으로 이 방향으로 내가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해본 또 의미도 없잖아. 이렇게 여기 쪽으로 힘 가하면 그냥 뭐 이거겠지 뭐. 그치? 내가 꼭 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몇 뉴턴으로 또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뭐 펜이 뭐 만약에 붓펜 같은 거다. 그럼 너무 세게 누르면 굵게 나올 거고 너무 약하게 살짝 되면 가늘게 나올 거고 혹은 안 나오거나. 그쵸? 그러니까 그 힘 조절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저기서 말하는 스태틱 포스라고 하는 스태틱이 뭐예요? 정적인 거죠. 가만히 있는 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뭐야? 여기 딱 붙이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서도 힘을 가하고 있죠. 칠판 쪽으로.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5장에서 다루는 얘기고요. 6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딘가에 뭐 이 위치로 가는 건 기구학이지만 어떻게 여기를 그 힘을 가하느냐, 이쪽 위치에서 힘을 가하느냐, 요런 얘기. 여기에 토크를 얼마로 주면 손끝이 얼마의 토크로 여기를 지나가느냐. 그쵸? 요게 7장의 동력학인 거예요. 6장의 동력학인 거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5장, 6장 좀 어려워. 그런데 책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책의 한계를 얘기를 해. 여기서는 그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따로 책을 봐라. 더 이제 그것만 파는 책이 있어요. 집중해서 쓰는 책. 그걸 봐라. 여기서는 간단한 방법과 용어를 설명하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5장, 6장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어렵게 하면 정말 어려워서 너무 손을 못 대고, 그러면 아예 쉬운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제들이 다 쉬운 걸로만 했어. 뭐 3차원 공간에서 8 했잖아. 우리 뭐 퓨마 560 이런 얘기 했었죠. 기구학에서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3차원 공간 아예 손도 못 대. 그냥 간단한 2차원 공간에서 2축이나 3축 정도로 해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교수님 실제 사회 나가면 다 3축, 뭐 3축, 4축, 5축, 6축에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여기서 나온 방법, 좀 이따 방법을 설명할 건데, 그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다 구현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실제 손으로 푸는 경우는 드물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요. 폐형식으로, 우리 저기 역기구학까지는 어떻게 쉬운 거는 폐형식으로 풀어봤잖아요. 이제 5장, 6장부터는 폐형식은 거의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복적인 방법. 뭐 이 관절과 요 관절의 관계, 요 관절과 요 관절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풀려면 처음부터 여기 베이스 관절, 그렇죠? 좌표계, 영좌표계부터 순차적으로 풀어야 돼. 혹은 저 끝, 손끝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어야 돼. 한 번에 못 풀어요. 오케이? 그거예요. 자, 이제 강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리지드 바디고요. 영어로는 강체, 강성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뭐 휘지도 않고 그냥 딱딱한 물체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딱딱한 애예요. 딱딱한 애의 정의가 뭐냐? 쇠는 딱딱하냐? 근데 쇠도 휘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 어딘가 그 모든 물체를, 강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를 갖고 있어요. 힘을 가하면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그 얘기 뭐냐면, 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 힘을 가했는데 얘의 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휘면 다른 속도로 움직이겠죠. 다른 방향의 다른 속도로. 그러면 그게 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힘을 가하거나 토크를 가하면 무조건 다 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체의 선속도하고 각속도 항상 얘기했죠. 우리 기구학에서도 항상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따로 분리했죠. 똑같은 방법을 써요. 선속도가 바로 어떤 위치, 점에서의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Z방향 속도 이런 식일 거고, 각속도는 X축으로의 회전, 그 속도, Y축으로의 회전의 속도, Z축으로의 회전의 속도겠죠. 그런 식으로 나눌 거다라는 거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자코비안이라는 거를 개념을 도입을 하면 조금 더 쉬워. 이런 얘기예요. 자코비안은 말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써요. 로봇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군데서 써요. 왜냐면 자코비안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야. 그래서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느낌이야. 편미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뭐 굳이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야. 우리는 갖다 쓴 거야. 갖다 썼더니 갖다 썼더니 그 어려운 그 계산하는데 조금 쉬운 컨셉이 되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코비안 갖다 쓰는 거고, 가끔 저걸 야코비안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J를 Y로 읽는 그 나라도 있죠. 그래서 야코비안이라는 것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영어권에서는 자코비안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이제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위치와 방위가 선속도 혹은 각속도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그 위치하고 방위부터 시작하면 돼. 근데 위치하고 방위는 우리 기구학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그냥 그거를 미분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부터 이제 따로따로 나누는 게 쉬우니까 한꺼번에 막 처음부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안 했잖아. 항상 우리 시작할 때 트랜슬레이션 먼저 쉬우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쳤죠. 여기서 똑같은 그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요. 처음에 이제 위치부터 시작합시다. 위치는 쉬우니까. 위치는 보통 어떻게 표시해요? 여기서는 여러분, 교수님 이거 처음 보는데요? 맞아, 나도 처음 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비좌표계에서 Q라고 하는 위치 벡터를 V, 속도로 표시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괜히 어거지로 만든 기호인데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
대신 이해는 해야지 앞으로 뒤에 계속 이렇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올 텐데, 이게 뭐지? 갑자기 그럼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의미는 비좌표계에서 Q를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건 했잖아. 비좌표계에서 Q를 표시하면, 아니, 여러분 위치에서 표시하면 그냥 상식은 아니고요. 미안해요. 여기가 비좌표계고, 비좌표계 X축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썼죠. 자, Y축이 있을 거고요. Z축이 있었겠죠. 그럼 어느 위치가 있을까? 이게 Q야. 그러면 이제 이 벡터가 있겠죠. Q라는 벡터가. 이 벡터는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요렇게 돼 있었겠지. 그치? 그거야, 그거. 그거를, 그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시간으로 나누겠다. 미분하겠다. 맞잖아. 우리, 위치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속도가 되니까요. 이런 컨셉이고, 그거를 조금 더, 우리, 미분의 정의에서 보면, 미분 정의 이렇게 했었죠. 델타 t를 시간의 변화죠. 시간의 변화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취하고요. 델타 t 분의 뭐예요?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간의 비좌표계에서의 q의 위치에서 그 다음에 t라는 시간의 비좌표계에서 q의 위치를 빼고 그 위치의 변화겠죠. 위치의 변화분의 델타 t로 나누고 그 델타 t를 극한으로 보내면 그게 이제 미분의 정의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게 끝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비좌표계에서 q라고 하는 위치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괜히 지웠네요. 그쵸? 이게 B라는 좌표계인데, B라는 좌표계에 어떤 위치, Q가 있어. 이게 있어. 그러면 이때의 속도는 금방 얘기한 대로, B라는 좌표계에서 Q의 속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 좌표계로 혹시 볼 수 있느냐, 변환할 수 있느냐, A라는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거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어떻게? B라는 좌표계에서 Q라는 속도를 표현한 건데 이거를 나는 A 좌표계에서 보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요 앞에까지 요게 이제 요거고요. 그거를 A 좌표계에서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별로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기호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무슨 의미냐? 금방 얘기한 B좌표계에서 본 속도를 A좌표계로 바꾸는 거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나 다행으로 우리가 기구학에서 배웠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요거죠. B좌표계에서 Q라고 하는 아이의 속도를 A좌표계로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얘는 너무 다행인 게 A좌표계와 B좌표계 사이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B좌표계에서 Q라고 하는 아이의 속도를 표현한 거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요건 자주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근데 이렇게 어려운 컨셉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 처음에 배울 때 위치 좌표 변환 할 때 항상 이렇게 썼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기호가 나올 거예요. VC 좀 소문자로 써갖고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요거예요. U라고 하는 이게 유니버스 좌표계죠. 우주 좌표계, 우주계라고 뭐 직역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절대 변화하지 않는 절대 우주계라고 하는 데에서 C의 오리진, C 좌표계의 원점의 속도를 표현한 거는 이거는 VC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처럼 이런 것 중에 만약에 얘가 U면
그냥 좌표 변환을 아까 말한 대로 좌표의 어떤 그 변환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혹시 U면 절대 변하지 않는 U라고 하면 얘는 특별히 그냥 이렇게 써라. 어떻게? 그냥 이게 혹시 만약에 U다. 그러면 V에 여기서는 이제 B겠죠. 여기서는 V에 C로 이렇게 아까 여기 Q겠지. 여기 Q겠지. 이렇게 써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원래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안 헷갈려. U 좌표계에서 C의 연점의 속도를 표현한 거야. 이걸로 계속 가면 되는데 이게 쓰기 귀찮은 거야. 그래갖고 아우 야 이거 유니버스 우주계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고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VC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헷갈리게 만든 건데 전 전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시계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거 또 다시 앞으로 와갖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예제가 가끔 예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유니버스 또 나왔어요. 우주계가 나왔어요. 여기에 근데 좀 책도 좀 잘못했어 그림이. 기차가 여기 보면 기차에 고정된 트레인의 약자겠죠. T 그리고 30마일 그걸 100마일 per hour로 달리고 있고요. 승용차는 여기 있죠. 밑에 car에 뭐 앞자가 있고 좌표계가 붙어 있는데 얘는 30마일 per hour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차량이 우주계의 X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근데 그림을 보면 Y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X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그림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림 대충 그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거를 이제 X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별로 의미는 없어.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주계와 트레인에 고정된, 기차에 고정되어 있는 UT 사이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우주계와 자동차 사이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약에 알고 있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주계를 기준으로 자동차의 오리진의 위치, 이건 위치죠, P는. 그쵸? 얘는 위치고,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두 개를 이렇게 만들면 얘가 뭐가 돼요? 요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U가 붙겠죠. 요게 이렇게 붙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주계는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지우자. 귀찮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VC라고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건 뭐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동차가 어떻게 달린다고요? 자동차가 X방향으로 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는 30 그리고 어느 위치? 어느 방향? X방향으로 달린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냥 이렇게 30 X 위에 햇 써준 거예요. 그쵸? 근데 교수님 이거 왜 U를 안 써줬어요? 유니버스 경우에는 U도 자주 빼. 응?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려면 여기다 U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붙여넣어서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유니버스 우주계를 기준으로 트레인의 오리진의 속도 이건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까 얼마라고? 10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달리고 있는 기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얘는 30마일로 가고 있고 얘는 100마일로 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70마일로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거야. 그쵸? 그래서 뭐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요게 VT였고요.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 좌표계를 여기다 붙이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기준으로 유니버스 우주계에 대한 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안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이걸 넣고 그런데
요 VT, 소문자 VT의 요 왼쪽에 원래 U가 있었잖아요. 그쵸? 있는데 그냥 생략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여기 살짝 U가 여기 있었을 텐데 요게 이만큼이 이게 얼마라고? 이게 100이래매.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이걸 몰라. 이건 아니네. C하고 U 사이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아는 게 아니라 U에서 C 사이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알았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인버스를 해주면 되겠지. 그런 의미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컨셉을 설명해 준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 문제를 이해 못했다고 교수님 저는 자코비안 시작부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위치는 쉬웠어. 위치는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될 게 없어. 그냥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각속도. 항상 각도가 항상 문제야. 그치? 각속도가 항상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각속도 벡터는 오메가라고 합시다. 여기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죠. 오메가는, 자, 어떻게,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써주면 딱 느낌이 뭐예요? 아까 여기 이거랑 약간 이 V 소문자 얘랑 약간 비슷한 컨셉이겠지. 그럼 얘는 뭐겠어? 아, 우주계를 기준으로 C 좌표계의 각속도겠죠. 각속도.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의 대문자고요. 얘는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의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오메가야. 오케이? 근데 갑자기 그냥 이상한 기호가 나와갖고 근데 이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의 좌표계 A 좌표계와 B 좌표계가 원점이 겹쳐 있다라고 할 거예요. 쉽게 생각하려고. 원래라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원래라면 A 좌표계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A 좌표계가 여기 있고 B 좌표계가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3차원으로 꼬여갖고 이런 식으로 B 좌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해석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 앞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각도는 안 틀어져 있고 이렇게 원점의 위치만 이렇게 원점의 위치만 달라지는 그쵸? 차이가 있는 그거를 이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거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개가 겹쳐 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원점이 여기 겹쳐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비좌표계가 원점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꼬여 있기만 하겠죠. 3차원 공간에서 좌표계가 꼬여 있겠죠. 항상 우리가 그 꼬여 있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왜 3x3 9개의 매트릭스가 생겨요? 뭐냐면 꼬여있긴 꼬여있는데 이런 식으로 꼬여있는데 자 B좌표계의 X축이 A좌표계의 X축, Y축, Z축과 어떻게 꼬여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세 개가 나왔죠? X축과 X축 그러니까 B좌표계의 X축과 A좌표계의 X축이 어떻게 꼬여있어요? 그게 벡터 내적이었고 그쵸? B좌표계의 X축과 A좌표계의 Y축과 또 어떻게 꼬여있어요? 그게 또 벡터 내적이었고 그래서 그게 3개 또 B좌표계의 Y축도 3개 Z축 B좌표계의 Z축도 또 3개가 나오니까 3x3 그쵸? 9개의 좌표계가 나온 거였어요. 9개의 요소를 갖는 행렬이 나온 거여서 그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속도니까 A좌표계와 B좌표계가 차이를 갖고 변한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딱 이렇게 기구학에서는 그냥 각도로 이렇게 고정돼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 상태, 틀어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뭐 A좌표계가 고정되어 있더라도 B좌표계가 회전하고 있으면 상대적인 각속도가 생기겠죠.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아이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A 좌표계와 B 좌표계가 상대적으로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다. 각도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 두 개를 잠깐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나? 그냥 표현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기호만 기억하면 돼요. 요 기호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아까 지금까지는 뭐에 기호만 얘기한 거예요. 계산한 거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는 자, 어떻게 해요? 원점부터 합시다. A좌표계가 있고요. B좌표계의 원점까지의 트랜슬레이션은 A, B 오리진의 P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속도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속도는 자, A좌표계를 기준으로 B좌표계의 오리진이 만약에 자, 잘 보세요. 얘하고 얘가 이 좌표계와 그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는 이 Q라고 하는 이 점이 이렇게 벡터로 표현되겠죠? 얘가 통째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A라는 좌표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원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게 얘고요. 그쵸?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의 원점이 움직이고 있어. 플러스 또 뭐예요? 플러스를 한 이유는 이 B 좌표계를 기준으로 얘가 이 좌표계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가 이렇게 기차를 보고 있는데 기차가 B예요. 여러분이 A야. 그치? A하고 기차는 움직이니까 그게 이거라고. 그게 이거죠. 맞아요? A라고 하는 나를 기준으로 기차의 첫 번째 칸, 그 원점이라고 봅시다. 그 기차의 첫 번째 칸이 달려가고 있잖아. 어떤 속도로.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나한테 달려오든 위로는 갈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쵸? 달리고 있어. 그게 요 속도고 그 기차 안에 어떤 사람이 뭐 막 달리고 있어. 뭐 뛰어다니고 있어. 아니면 걸어 다니고 뭐 화장실에 가고 뭐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요 파트가. 비좌표계에서 사람이 Q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나를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 기준으로 속도를 표현하잖아. 그게 바로 아까 슬라이드 한 두 개 전에 설명했던 요 A 매트릭스를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한 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해야 될 거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상식적인 선에서 식이 유도가 된 거죠. 뭐 증명하거나 한 건 아니야. 그치? 자, 이게 이제 선속도고요.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선속도까지는 뭐 쉬워. 뭐 위의 식은 B와 A의 상대적 방위가 이건 방위는 얘기 안 했죠. 그쵸? 자, 방위는 얘기 안 했고요. 방위라고 하는 건 각도는 얘기 안 했고 그냥 일정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안 바뀐다라고 가정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지. 그쵸? 자, 이제 회전합시다. 회전이 항상 문제였어. 그치? 자, 이번에는 원점이 딱 겹쳐 있다라고 봅시다. 원점이 겹쳐 있는 두 개의 A 좌표계와 B 좌표계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의 회전 속도를 A 오메가 B라고 우리 쓰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B 좌표계를 기준으로 B에 고정된 점이면 만약에 자, 이 B 좌표계를 기준으로 요 점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회전을 안 한다는 얘기죠. 회전 속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는 이거고요. 그쵸? 그런데 고정돼 있어도 자, 이 비좌표계를 기준으로 얘가 고정돼 있어도 이 비좌표계 자체가 A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A 오메가 B로 돌고 있다면 A좌표계 입장에서는 얘가 도는 걸로 보이겠죠. 그쵸? 그렇게 왜냐하면 좌표계 자체가 돌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회전 각속도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럼 그걸 계산을 하는 거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갑자기 수학이 엄청 나와요. 책에는 없는 거고, 나도 처음에 이거 그림 띡 주고 갑자기 이게 그냥 툭 튀어나왔거든. 이거 그림 딱 주고, 갑자기 그냥 나와서 이거 뭐지? 설명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그렸어. 다시 그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자, 봅시다. 요렇게 한 거예요. 요건 뭘 본 거냐면, 요 파트를 확대한 거야. 요 파트. 자, 여기서 잠깐, 요 Q는 요 BQ, 얘하고 A 오메가 B, 얘를 기준으로 BQ, 얘를 본 거예요. 자, 봅시다. A 오메가 B죠. 여길 기준으로 Q가 처음에 여기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회전을 해. 회전을 이 방향으로 해요. A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회전축이겠죠.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요. 돌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 미세한 양을 델타 Q라고 한번 합시다. 그쵸? 델타 Q라고 하고, 그러면, 자, 요거를 처음에는 옆으로 봐요. 옆에. 요거를 기준으로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봐요. 요 삼각형을 잠깐 옆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게 요축이겠지. 이게 A 오메가 B축일 거고, 그치? 요 점일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가 요거일 거고,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거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보고 봅시다. 자, 일단 기울어진 각도, 요거를 세타라고 해요. 요만큼 기울어진 거, 세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뭐 회전 어떤 원점이겠죠. 그 뭐 A좌표계의 원점이겠죠. A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요 Q까지의 그 길이라고 하면 되겠죠. 길이가 A좌표계를 기준으로 Q까지의 어떤 값인데,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요 파트를 잘 보면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죠? 삼각형을 잘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회전축이 있고 요렇게 원을 이렇게 돈다라고 봤으니까 얼핏 보면 이게 직각으로 안 보이지만 이걸 옆으로 돌리면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요 위의 길이, 즉 얘는 뭐가 돼요? AQ의 절대값, 그 다음에 사인 세타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AQ의 똑같은 저 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을 요 위에서 요렇게 된 삼각형, 뭐 삼각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죠. 부채꼴이죠. 요거를 위에서 본 거야. 요렇게. 요게 바로 요거고요. 요게 바로 요거고요. 그 다음에 호죠. 요 호가 바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이고요. 여기 직선은 여기 직선이죠. 오케이? 그러면 델타 Q의 변화량은 여기는 AQ의 사인 세타고 여기도 AQ의 사인 세타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 각도는 뭐예요? A 오메가 B라고 하는 각속도로 델타 T만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각도는 각속도에다가 시간 델타 T를 곱하면 각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자, 이 델타 Q, 이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반지름하고 요 각도 곱하면 요 원호의 길이가 나오죠? 그렇게 구한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델타 Q의 크기는 AQ 사인 세타 이거의 각도 A 오메가 B 그 다음에 델타 T 곱해준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델타 T를 이항해 봅시다. 양변을 델타 T로 나눠봐요. 그럼 여기가 델타 T 없어지고 여기가 델타 T가 되죠. 델타 T분의 델타 Q는 뭐예요? 속도겠죠. 속도고 A좌표계를 기준으로 Q의 속도예요.
그래서 왼쪽은 속도가 되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a, q의 사인 세타와 물론 절대값이 있고 곱하기 a, 오메가, b의 크기를 곱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이 위치를 살짝 바꿔봅시다. 사인 세타를 어차피 뭐 절대값하고 사인 세타 곱한 거니까 얘를 그냥 곱하기로 놓고 여기 곱하기 사인 세타를 요 뒤에다 놓읍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크기,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는 예전에 봤던 요거 벡터의 외적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랑 같아요. 요거는 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고요.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달리 표현을 하면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A 오메가 B와 A Q 사이의 크로스, 그쵸? 벡터 외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게 뭐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지. 요거. 이게 뭐예요? 자, A 좌표계를 기준으로 Q의 속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였어? 처음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Q는 원래 B 좌표계에 소속돼 있던 애야. 그치? 그래서 BQ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A 좌표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A 좌표계에서 Q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한 거야. 그게 AQ인데, 그쵸? B 좌표계를 기준으로 Q의 이 위치는 안 바뀌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A 좌표계와 B 좌표계가 돌고 있는 거야. 서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A 좌표계 입장에서는 돌고 있잖아요. B 좌표계가 돌고 있잖아. 근데 그 B 좌표계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도 같이 따라 돌겠죠. 그러니까 A 좌표계 입장에서는 걔도 도는 걸로 보인다고. 그 도는 속도가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기호만 보면 A 좌표계를 기준으로 Q의 선속도는 속도죠. 속도는 A 좌표계를 기준으로 Q의 위치에다가 각속도에다가 곱하기 이거 벡터 크로스니까 벡터 외적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각속도로 돌고 있는지를 곱해주면 벡터 외적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뭘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Q라는 점은 B 좌표계에서는 안 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B 좌표계를 기준으로 또 돌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B 좌표계를 기준으로 또 돌고 있으니까 더해지겠죠. 어떤 회전하는 속도가 더 더해지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건 아까 우리 처음에 선속도 정의할 때 했잖아. 여기서 요거 할 때 A 좌표계를 그러니까 B 좌표계를 기준으로 Q의 속도를 A 좌표계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로테이션 매트릭스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준 거야. 플러스로 이렇게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를 기준으로 Q의 선속도를 A 좌표계로 표현하고 싶어. 물론 이제 계산해보면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 곱하면 돼요.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쵸,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자, 여기다가, 금방 이건 뭘 한 거야? 원점이 겹쳐있을 때라고 가정하고 모든 걸 푼 거잖아요. 근데 원점하고 일반적으로 하려면 원점이 겹쳐있지 않아야 되겠지.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근데 떨어져 있을 때는 아까 내가 요걸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져 있을 때 뭐였죠? 떨어져 있을 때 두 개의 좌표계가 틀어져 있지 않고, 그쵸? 각도가 틀어져 있지 않고 그냥 원점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속도의 차이는 저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를 요것만이구나. 또 요것만, 그치? 해갖고 그거를 추가를 해주면 아까 구한 원점이 겹쳐 있을 때는 요거고 이만큼이고요. 겹쳐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원점의 상대적인 속도만 더해주면 된다. 벡터니까 그냥 다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식이 나온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앞에서 요 AQ도 요걸로 바꿔줬어요. 요걸로. 그쵸? AQ가 뭐야? Q라고 하는 그 위치를 A좌표계로 본 거죠? 근데 그거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B좌표계를 기준으로 Q의 위치를 아니까 대신 내가 아는 건 뭐예요? A좌표계와 B좌표계 사이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요 마지막 빨간색으로 항상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요.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케이? 요거야. 요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이고, 별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거고요. 이거 얼핏 보면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막 수식을 외워갖고 막 문제에다 바로 대입해갖고 툭툭툭 푸는 걸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대신 컨셉만 이해를 해요. 자, 거기서, 그 상태, 거기 끝이야, 여러분. 거기가 끝이야. 끝났어. 끝났는데, 그거를 조금,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수학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까 그 결론을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옵셔널이라고 썼어, 여러분. 이거 무시해도 돼. 안 읽어도 돼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코비안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거를, 특히 그 중에서도 요 파트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보고 싶은 거야. 굳이. 안 해도 돼. 벌써 이해했잖아. 이해했으니까 끝났는데, 다른 방법으로 좀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자,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은 특성이 있었죠. 뭐예요? 요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랑 같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I가 되잖아. 근데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랑 같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걸 미분해 본 거야. 미분을 했어. 그럼 여러분 미분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거죠? 그걸 쓴 게 요거예요. 그리고 I 매트릭스는 미분하면 그러니까 상수니까 I 매트릭스는 미분하면 0이에요. 그렇죠? 0 매트릭스죠. 0 매트릭스.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특이하게 얘만 자 좀 맞나요? 요거는 자 R의 T는 그쵸? 요거 R의 미분의 R의 트랜스포즈랑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트랜스포즈 해주면 두 개의 A 행렬, B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서로 위치 반대로 바꿔줘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는 얘랑 해서 앞으로 가면 R이고요. 얘랑 해서 뒤로 가면 R 미분의 트랜스포즈니까 맞죠? 그래서 요렇게 써준 거야. 요걸 요렇게 써줬어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똑같아. R의 미분, R의 트랜스포즈, R의 미분, R의 트랜스포즈인데 그거의 트랜스포즈야. 그러니까 R 미분하고 R을 하나의 기호로 바꿔봅시다. 그걸 S 매트릭스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S는 그냥 요거를 단순하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바꿔주면 S 더하기 S 트랜스포즈가 0이네? 그쵸? 되게 특이한 매트릭스인 거예요. 저 매트릭스는 특이한 게 어떤 뭐 3x3이 됐건 2x2가 됐건 뭐 5x5가 됐건 이런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거랑 그거에 트랜스포즈 한 거를 더해주면 0이 된대. 항상.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애들이 특성이 따로 있어요. 수학에서. 얘를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거를 스큐 비 시메트릭 대칭 매트릭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S라는 게 존재를 하고 걔는 아까 S를 이렇게 정의했죠? S 아래 미분 더하고 아래 트랜스포즈인데 근데 아래 트랜스포즈는 아래 미분이랑 같죠? 그러니까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S는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미분 곱하기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 혹은 뭐 트랜스포즈랑 곱해주면 스큐 시메트릭이 나와요. 자, 뭐 여기까지는 그냥 한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다른 걸로 갑시다. P라는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이 A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B 좌표계를 기준으로 P라고 하고 있는 점을 표현을 했어요. 그 점을 A 좌표계로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곱하면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을 해봅시다. 자, 미분을 해봐요. 여기를 미분하고 이 전체를 미분을 해. 그런데 B 좌표계를 기준으로 위치는 일정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상수라고 보면, 얘를 상수라고 하면 얘만 변한다고 보면 여기에 미분이 찍히고 여기에 미분이 찍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속도죠. A 좌표계를 기준으로 P라고 하는 점의 미분은 위치의 미분은 속도일 거고, 그렇죠? A 좌표계를 기준으로 P라는 점의 속도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A, B 아래 미분 있죠?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미분. 여기다가 굳이 요걸 해준 거야. 요게 뭐야, 요게? B의 P가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이거를, 요거를, B의 P를, 요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뭐예요? A, B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 곱하기 A가 너무 컸다. A, P가 BP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넣어준 거야, 여기다가 쓱 넣어주니까 요게 됐네? 근데 요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바로, 시큐 시메트릭 S 매트릭스랑 같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되게 특이한 컨셉이 나왔어. 이게 뭐냐면, A 좌표계를 기준으로 P라고 하는 점의 속도는 A 좌표계를 기준으로 P 점의 그 위치에다가 시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A를 기준으로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를 표현하는 시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S를 곱해주면 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그래서 S를 각속도 행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아닌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자, 시큐 시메트릭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요. 갑자기 교수님 이게 생뚱맞은,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나도 그냥 딱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 내가 이거 증명해 본 적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시큐 시메트릭이 요 형태면 이런 특징을 가져요. 어떤 특징을 하냐면 요게 돼요. 요게 돼. 그러니까 요게 되는 S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S 더하기 S의 트랜스포즈한 거가 무조건 0이 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S가 만약에 이거면 금방 얘기한 S 더하기 S 트랜스포즈 해주면 항상 0이 나와요. 왜냐면 딱 보세요.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얘가 이쪽으로 옮기는 게 트랜스포즈잖아.
근데 딱 봐도 얘하고 얘가 기호가 다 반대죠. 그쵸? 그러면 그 반대, 이거 위치를 바꿔갖고 반대끼리 더해주면 무조건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무조건 0이 돼. 대각선은 빼지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놓으면 무조건 0이 나오겠죠? S하고 S의 트랜스포즈는 무조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여기 세 개의 요소, 오메가 X, 오메가 Y. 여기서 오메가는 아까 그 말하는 그 오메가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오메가를 정한 거야.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 뭐, Z가, 어디 갔지? 또 못한 것 같은데? X, Y, Z일 것 같죠? 그쵸? 오메가 X, 오메가 Y, X, Y, Z일 것 같은데, 여기 다 X, X, Y라고 써있네요. 오케이? 그건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런 요 세 가지 요소를 따로 빼서 얘를 그냥 이렇게 오메가의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이 경우에 자, 시큐시메트릭 S와 그 위치를 표현하는 P라는 매트릭스를 이거 벡터겠죠. 자, 그걸 두 개를 곱한 것은 여기 금방 얘기한 여기 시큐시메트릭의 요 요소들 오메가 x, y, z라고 하는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 요 오메가 벡터와 위치를 나타내는 p라고 하는 그 벡터의 벡터 크로스를 하면 된다. 이건 어떻게 증명해요? 다음의 관계가 쉽게 증명된다. 임의로 넣어본 거지. 여러분, 이건 나는 안 해보긴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여기다 이렇게 쪽지 해갖고 내가 풀어갖고 넣었을 텐데 내가 그거 안 했거든. 그 이해를 해주고. 아무튼 해보세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지마. 뭐하러 해. 아무튼 요렇게 증명이 된다라고 치면 금방 아까 여기다가 요 S 위치, S하고 P를 곱한 게 뭐라고요? 오메가와 P라고 P의 크로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시큐시메트릭 S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증명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전혀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 옵셔널이라고 써 있는 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 안 쓰면 돼. 어차피 뭘로 이해했어요? 우리는 이걸로 그림으로 다 이해를 했잖아. 그쵸? 여기서 말하는 어디죠? 요걸로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잖아. 역기구학 할 때 폐 형식을 푸는 방법이 그쵸? 그림으로 푸는 방법하고 수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답은 똑같은데 그림으로 풀리면 땡큐 너무 좋고 왜냐면 그림이 이해가 쉽잖아요. 눈에 다 보이니까. 수식으로 뭐 제곱하고 어쩌고 해서 풀리면 뭐 그것도 좋지 뭐. 오케이? 근데 결론 답은 똑같아요. 같은 얘기야. 이것도 똑같은 요 식을 그림으로 풀 거냐, 금방 아까 말한 수식으로 풀 거냐, 그런 느낌이야. 옵셔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 이해해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옵셔널이네요. 자, 회전 행렬을 또 미분을 합시다. 자, 회전 행렬,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미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쵸? R의 미분은, 이거 아까 썼던 거랑 비슷한 거죠.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t라는 시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빼고 그걸 델타 t로 나눈 다음에 델타 t를 극한으로 0이라고 하는 극한으로 보내면 그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미분이다. 그러면 자 로테이션 매트릭스 t 플러스 델타 t가 또 뭐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 할 때 자,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표현할 때 임의의 축을 3차원 공간에 임의의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각도가 틀어진 걸로도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 경우에는 3차원 공간에 직선을 표현하는 세 개의 벡터, K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에다가 거기 그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돌아갔으니까 세타라고 하는 스칼라 값
그러니까 벡터 하나와 K라고 하는 벡터 하나와 3차원 벡터 하나와 세타라고 하는 스칼라 값의 조합을 이용해 갖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거야, 그거. 그거에다가 RT를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RT가 공통으로 묶이니까 RT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RT가 빠져나올 때는 그 빈자리에다가 저기 단위 행렬 i를 넣고요. 여기서는 요 앞쪽에서는 여기 앞쪽에서는 RT가 빠져나오면 얘만 남겠죠? 얘가 남고, 그러니까 수식을 요 위에 기본적인 미분,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미분에다가 요 컨셉을 넣어서 정리하면 요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뭐 RT는 시간하고 여기 델타 T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거의 델타 T 입장에서는 뭐 상수랑은 상관없어. 상수와 마찬가지니까 RT를 뺀 거야, 밖으로. 리미트 밖으로 뺐어요. 빼도 돼. 왜냐면 얘는 델타 T에 대한 리미트고 T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그쵸? 그래서 밖으로 뺐어. 그럼 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쵸? 잠깐만. 여기서 이 식은 RK 델타 세타는 어떻게 나온 거냐? 아, 이게 식 2에 80. 아,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기억나요? 2장에서 요거 예전에 했었던 거래. 나도 한 달 넘어가니까 기억이 안 나네. RK 세타. 즉 뭐예요?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표현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3차원 공간의 그 벡터는 요소가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겠죠? KX, KY, KZ. 그러니까 X축을 얼마, Y축을 얼마, Z축을 얼마겠지. 그 세 개와 그 벡터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각도 틀어진 걸로 표현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로테이션 매트릭스,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그게 이거였대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다음에 뭐 아마 그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세타 대신에 델타 세타를 쓴 거야.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델타 세타가 여기서 되게 작잖아. 0에 가깝잖아요. 물론 0으로 안 갔지만 뭐 0에 가까운 뭐 리미트를 보낼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거의 0에 가까우면 0이죠 뭐.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0이지. 코사인 세타는 뭐야?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이죠. 그렇게, 그러면 KX, KY, KZ는 손을 못 대지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V 세타는 손 댈 수 있잖아요. 그거 손 대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I 매트릭스, 단위 행렬이면 111이잖아요. 대각선이. 나머지는 다 0이고. 그 두 개 그냥 뺐어. 빼고 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각선을 빼니까 여기 111 딱 있네.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그럼 딱 이거네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뭐랑 비슷하지 않아? CQ 시메트릭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CQ 시메트릭이었구만. 그쵸? 그래서 다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델타 T로 극한을 취하면 뭐 델타 T 취하고 할 것 없이 아무튼 취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뭔가 딱 느낌이 스큐 시메트릭이긴 한데 그쵸? 무슨 매트릭스 곱하기 RT야. 그쵸?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거 했었잖아.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S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미분 곱하기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넘겨도 돼. 양변에다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 양변에다 곱해줘도 이렇게 가면 오른쪽에 이것만 남고 왼쪽에 이렇게 남을 거고 그쵸? 그러면 얘가 뭐랑 비슷해요? 아까 시큐시메트릭 매트릭스 S가 이걸로 정의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여기 트랜스포즈인데 트랜스포즈랑 뭐 인버스랑 같은 거니까. 그 S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죠. 시큐시메트릭 이렇게 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교를 하면 뭐예요?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라는 게 딱 나오잖아. 1대1로. 그러니까 뭐예요? 오메가가 뭐예요? 회전하는 그 값은
그 각속도 값은 x축으로의 회전 속도, y축으로의 회전 속도, z축으로의 회전 속도는 kx 세타 미분, ky 세타 미분, kz 세타 미분인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세타 미분은 뭐 이거는 그냥 값이고 kx, ky, kz는 뭐였어요?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의 그 직선의 벡터잖아요. 그렇죠? 그 벡터에 그냥 세타 미분을 곱해준 것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뭐 전혀 안 외워도 돼. 계속 써 있잖아. 옵셔널이라고. 응? 옵셔널이야. 몰라도 돼.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얘만 기억하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기억하면 돼요. 어? 얘 빼고는 다 옵션이야, 옵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학이 막 나와갖고 여러분 막, 아, 수업 괜히 선택했나.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 자, 오케이? 그러면 각속도 벡터 오메가가 저기 무슨 뜻이냐? 물리적인 뜻이 뭐냐? 그러니까 수식으로는 막 복잡하게 했는데 이게 뭐냐? 잘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 회전하는 개의 좌표계의 방위의 변화, 각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변화를 어떤 축 K, 요거죠, 축 K를, K 주위의 회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가 막 회전하고 있어. 그 의미는 이 어떤 회전축이 있어서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얘가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가 도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찬가지야.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틀어져 있어요를 얘기할 때 여러분 A 좌표계의 X축으로 몇 도, Y축으로 몇 도, Z축으로 몇 도 틀어져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게 롤피치 요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는요. 어떤 벡터가 하나 딱 있고요. 3차원 공간에 이렇게 탁 지나가는 선이 하나 있고요. 그 선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틀어져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게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 뒷부분에 나온 거잖아요. 똑같은 컨셉을 여기다 쓴 거야. 뭐냐?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가 어떻게 돌고 있어요, 어떤 속도로 돌고 있어요를 표현할 때도 똑같이 A 좌표계의 X축 기준으로 몇 도의 그 라디안 퍼 세크로 돌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A 좌표계를 기준으로 B 좌표계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돌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도 똑같이 어떤 벡터가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고 걔를 기준으로 어떠한 각속도로 돌고 있어요라도 표현할 수 있다. 같은 그거잖아요. 같은 로테이션 매트릭스 표현했던 그거를 그대로 그냥 한 건데 되게 어렵게 수식을 유도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좌표계가 두 개가 서로 있을 때 이렇게 돈다? 의미는 어떤 회전축이 하나 딱 있어서 그 회전축으로 돈 걸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라는 거예요. 이걸 왜 쓸 거냐면, 왜 쓸 거냐면,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걸, 이것 때문에 되게 쉬워졌어. 뭐냐면, 팔이 있어요. 팔이 있는데, 팔이, 여러분, 2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지만, 퓨마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돌잖아요. 꺾여갖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 3차원 공간에서 회전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X축으로 얼마 막 복잡하게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얘를 기준으로 얘를 표현할 때 그냥 벡터 하나 딱 있고 걔를 기준으로 몇 도로 돌고 있다. 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회전하는 게 항상 뭐였어요? 근데 우리 회전축을 뭘로 잡았어? 우리가 항상 Z축으로 잡았잖아. 이것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이게 있어도 그냥 Z축으로 몇 도 도는 걸로 다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쉬워져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링크가 있어.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하겠죠. 링크가
조인트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죠. 당연한 얘기지. 음. 자, 여기서는 링크 i가 있고, 여기는 조인트 i가 있고, 여기 i 플러스 1,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원점이라고 보고요. 조인트 i, 여기 좌표축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Z죠? 여기 회전축을 우리는 항상 Z라고 봤으니까. Z가 있고, 그 I 좌표계인 거야. I 좌표계. 여기 X, Y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링크가 이렇게 꼬여 있지만, 이렇게 꼬여 있는 링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냥 직선이겠지.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죠. 그쵸? 이렇게 있는, 약간 꼬여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링크가 움직이겠지. 왜? 내가 조인트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회전을 확 시키면, 이게 돌리면,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쵸? 그럼 뭐가 생겨요? 여기를 기준으로 각속도가 생길 거고, 그치? 선속도도 생기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링크의 선속도도 생기겠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고, 그거를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항상 선속도 얘기할 때 뭐예요? V, 그 다음에 오메가로 표현을 할 거고, IVI는 뭐예요? I를 기준으로 I의 선속도, I를 기준으로 I의 선속도면 얘가 움직이는 거겠지 뭐. I를 기준으로 I의 오메가, I 좌표계의 원점이겠죠. 여기 좌표계의 원점이겠죠. I 좌표계를 기준으로 I 좌표계의 오메가는 뭐고, I 좌표계를 기준으로 I는 선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론 별로 그런 거 없어. 그냥 아까 설명했던 그 상식적인 그 선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머니플레이터는 연속이죠? 링크 조인트로 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웃하는 다른 물체, 다른 링크겠죠. 이웃하는 다른 링크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링크를 기준으로 요 링크가 요 조인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쵸? 이 링크와 이 링크에 요 조인트가 있어갖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손끝에 요 상대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얘의 상대 속도, 얘를 기준으로 얘의 상대 속도, 얘를 기준으로 얘의 상대 속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왜? 어차피 링크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i를 기준으로 i 플러스 1을 계산하고, 그 뒤에도 얘기 나오지만 다 이런 식으로, 다 뭐를 기준으로 그 다음 거 혹은 그 전 거.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하트 처음 써봐. 얼마나 중요한 하트를 썼겠어. 요 두 개를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유도를 할 거예요. 유도를 할 건데, 유도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요 전에 앞에 설명했던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뭐예요? 오메가는, 그쵸? 전 링크의, 그러니까 그 전 링크의 오메가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쵸? 다음 걸로 그 표시한 거 더하기 세타의 미분이 뭐예요?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속도죠? 회전하는 속도 곱하기 Z축. 이거는 I 더하기 1, 이거 햇이 뭐였어요? 그냥 Z축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Z축으로 몇 도가 어떤 속도로 돌고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각속도 더하기 각속도는 그 다음에 각속도라는 거죠. 뭐겠어요? 여기가 보이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여요? 요 링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건지 더하기, 여기가 어떻게 도는지를 두 개의 속도를 더하면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일 거 아니야. 단순히 그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자, 여기와 여기 둘 사이에 요 조인트의 회전 속도가 세타고, 그런데 Z축으로. 그러니까 Z축은 이거는 무슨 값이 있는 게 아니야. 이 각도 중에 Z축의 각도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회전을 Z축으로 봤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 얘를 기준으로 얘가 상대적으로 도는 게 세타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응? 이 전체가.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움직이죠. 붙어 있으니까. 다음에 붙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합치겠다는 얘기. 너무 간단한 얘기야. 끝이야. 이게 그래서 링크에서 링크로의 속도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선속도는 조금 유도를 해야 돼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